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성국근 혼술 4월 11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저도 정치부 생활을 30여 년 했고 청와대도 오래 출입을 했지만 이 정권 교체기에 이렇게 물러나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렇게 논쟁을 일으키는 논란을 일으키는 뭐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5년 동안 본인이 저질러 놨던 일들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지금, 퇴임을 28일 남겨놓은 오늘까지도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또 민주당과 검찰이 극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렇게 해서 사실상 검찰을 해체시키고 정권을 넘겨주려는 그런 시도죠. 검찰의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겠다. 6대 중대 범죄 수사만 남겨놓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었는데 그 6대 중대범죄 수사까지도 검찰이 못하도록 하겠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검찰,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심어놓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있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일종의 탄압을 당했던,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동훈을 비롯한 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했던 검찰 간부들이 속속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서울중앙지검장의 한동훈 이야기도 되고 있죠. 그리고 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니 이 검찰에서 대대적인 전임 정권 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수사를 벌이지는 않겠죠. 해놓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지를 놓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퇴임을 앞둔 시점에 이 검수완박을 추진을 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 또 이재명 뭐 전 후보도 마찬가지겠죠. 수사를 차단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 문재인 정권이 심은 이 김호수 검찰총장조차 이 상황에서 검찰이 완전히 사실상 해체되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오늘 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검수완박 반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은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듯이 사실상의 대선 불복에 가깝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임기 막판에 이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 정권을 퇴임 이후에 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 퇴임 28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묘한 메시지를 하나 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양산에 가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살겠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잊혀진 삶을 살기 어려울 걸, 워낙 해놓은 일이 많아서 5년 동안 저질러 놓은 이혹들이 많고 국민 갈라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5년 동안 그냥 양산에서 조용히 잊혀지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아마 본인도 잊혀지기를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포기를 하고 대신 이 퇴임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와 정면 대체를 하기 위해서 지지층을 지금 끌어모으는 그런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예감이 드는, 양산에서 사저 정치를 할 것 같은, 메시지 정치를 할 것 같은, 퇴임 이후에도 국민 갈라치기를 하면서 본인의 지지층을 끌어안고 그 사실상 큰 목적은 자기 보호죠. 보신을 위해서 퇴임 이후에도 사실상 정치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비슷한 그것을 좀 확인시켜주는 듯한 그런 문재인의 메시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갑자기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위터에 제 트위터 팔로워가 20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합니다. 팔로워 200만 명이 넘었었다. 팔로워 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문득 보니 200만 5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트위터는 제가 정치에 들어선 후 중요한 소통수단이었습니다. 트윗으로 제게 늘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께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퇴임하면은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 이야기로 새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기대해 봅니다. 며칠 전에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생활 이야기로 새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기대해 봅니다. 팔로워, 200만이 넘는 팔로워를 자랑을 하면서 그 팔로워들에게 퇴임하고 나서 새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자, 앞뒤가 안 맞죠.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으면 양산에 갔으면 뭐 SNS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잊혀진 삶이죠. 그런데 물론 정치에서 벗어나 이것은 그냥 말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고는 이야기 못하니 이 새로운 어떻게 새로운 이 대화를 하겠다고만 하면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니 그냥 일단 장치를 걸어 놓는 겁니다. 퇴임하면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 이야기로 양산 주변의 생활 이야기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자, 지지자들과 이 소통의 문을 열어 놓으면은 SNS를 계속 가동을 하면은 정치적인 이야기로 도배가 되겠죠. 뭐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부 척에 뭐를 못한다 하고 뭐 문재인 정부와 뭐 비교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보호용입니다. 지지층을 일단 이렇게 해서 결집을 시키는 것이죠. 문덕 본이 200만 5천 명이 되었다. 문덕 보는 게 아니죠. 자주 SNS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렇다면 뭐 여태까지 SNS 본인이 안 하고 뭐 대선 참모가 했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SNS를 하면서 문덕 본이 200만 5천 명이 되어 있었다. 최근에도 여러 번 그 트위터로 메시지를 남겼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퇴임하면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 이야기로 새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기대해 본다. 이 말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설명을 덧붙입니다. 청와대 관계자, 고위 관계자, 그러면은 고위 관계자면은 보통 뭐 수석급이죠. 아마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기 동안 꾸준하게 팔로워 수가 증가를 했고 지금 문재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 대해서 해석을 덧붙이는 겁니다. 지난해 5월에 180만 명을 돌파한 후 현재 200만 명을 넘는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5년 내내 꾸준히 증가해왔고, 자, 임기 말임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덧붙이죠. 하루 평균 50통의 편지가 오는데 최근에는 늘어서 하루에 150통 정도가 온다. 3배나 늘었다. 임기가 끝나가니까. 그리고 편지는 주로 이런 내용이다. 임기 내내 위기였는데 극복을 잘해줘서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응원과 감사와 격려의 내용이다. 이 말도 하네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문재인 국정운영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에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내가 처음으로 들어보고 싶다. 이 뭐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트위터 200만 명, 연일 150통 편지, 나름대로 유지하는 지지율 등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말씀을 드린다. 자,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이 끝나가지만 트위터가 200만 명이 되고 연일 150통의 편지를 받고 나름대로 지지율을 유지를 하니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자칫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큰 코 다친다. 저는 그런 의미로 읽힙니다. 임기 말에 이렇게 정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퇴임하는 정권이 일종의 세력가시를 하면서 엄포를 놓는 이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분노한다. 문재인이 그렇게 반응을 했죠. 분노한다. 그런데 지금은 분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퇴임 이후에 자기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실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검수완박, 국회에서 민주당 친문들이 주도하는 검수완박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직접 나서서 내 트위터가 200만 원이 넘어섰어. 앞으로 그들과 대화를 할 거야.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해체를 시도하고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다. 문재인 본인은 방탄, 자기 보호를 위해서 지지층을 지금 결집하고 있는, 자, 그 수순이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겁니다. 뭐 그전에 뭐 울산시장 선거 불정 개입, 뭐 월성 원전 뭐 이런 것은 일단 뭐 좀 지나간 이야기라고 해도 퇴임을 앞두고 새로운 그 의혹들이 막 쏟아졌죠. 부인 김정숙 호화 옷값, 자 호화 옷값 현금으로 막 지급한 것, 이것이 단순히 사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금 처음에 시작이 청와대 특활비에서 전용된 것 아니냐, 이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문제가 되는 것이죠. 퇴임 후에도 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고소고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저에서 사저를 새로 짓는데, 양산이 새로 짓는데 가령 김정숙 씨 명의로 4인간 채무가 11억 원이 뭐 담보 없이 뭐 빌려줬다가 회수됐다든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죠. 기존에 살던 양산집이 누군가가 고가로 그 시세보다 싸게 사줬다든가, 그래서 혹시 문재인판 박연차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재인을 옥죄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초기에 블랙리스트, 환경부 김원경 전 장관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죠. 박근혜 정부에서 배치를 한 공공기관장들을 또 부처 산하기관장들을 찍어내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곳곳에서, 거의 모든 부처에서, 환경부뿐이 아니고 산업부, 중소기업 벤처 여러 부처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그것이 지금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특활비 문제, 유용한 문제, 블랙리스트,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는데 적용됐던 바로 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퇴임 이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 사법 처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본인이 최근에 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을,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최근 불거진 문제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어렵다, 저질러 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판단하에 이 작업을 미리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문재인이 양산 사저에 들어가서 SNS를 통해서 지지층을 규합하는 그런 메시지를 막 내고, 또 최근에 뭐 그 홍준표 의원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지고 나서 청년들 끌어 모아놓고 무슨 뭐 청문 홍답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현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막판에 좀 합류를 했지만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식의 SNS 활동을 하면서 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를 하는 것과 동시에 지지층을 결집을 자기 보호막을 만드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사가 시작되거나 하면은 정치 보복, 이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 지금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수완박, 이거는 이 현실화되기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되돌리겠죠. 물론 뭐 국회 이석수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런 시도와는 별개로 문재인 본인도 지금 나서서 지지층 결집을 시작을 했다. 그 첫 징후가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SNS 글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